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공부는 좀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세요? 예, 그 뭐 참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잘 된다고 물어보면 항상 이제 답은 정해져 있는데 잘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초반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작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초반에 여러분 많이 힘드실 텐데 예, 잘 참아내시고 초반에 좀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나중에 이제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자, 오랜만에 해서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 막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에 이제 뭘 했는지도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할 텐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 교재로는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에 이제 등기 절차 부분 들어갈 거예요. 등기 절차.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토지 등기 기록 해서 건물 등기 기록, 집합 건물 등기 기록까지 이제 다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이제 등기 절차 들어갈 겁니다. 자, 등기의 절차가 게시가 되는 그 태양에는 이제 태양이라는 게 형태할 때 태자고요, 모양할 때 양자입니다. 그 등기 절차가 게시가 되는 그 태양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신청, 두 번째가 촉탁이고요. 그 다음 직권, 명령 해서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요 220페이지에 교재 220페이지 한번 보세요. 220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니까 아라비아 숫자 1번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죠. 네, 신청으로 절차가 게시가 되기도 하고 등기 절차가. 그 다음에 222페이지를 보세요. 222페이지 보시니까 거기 아라비아 숫자 2번에서 관공서의 촉탁이라고 돼 있죠. 예, 촉탁으로 절차가 게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페이지는 넘기지 마시고요. 22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아라비아 숫자 1번에서 등기관의 직권 나오죠. 그래서 직권으로 절차가 게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 맨 223페이지 아랫부분에 223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법원의 명령이 한 등기 찾으셨나요? 예, 명령으로 등기 절차가 게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등기 절차가 게시가 되는 그 태양에는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청, 촉탁, 직권, 명령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안 배웠지만요. 이 중에서 여러분 원칙은 뭘까요? 예, 신청입니다. 안 배웠는데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이게 이제 리걸 마인드라는 거죠.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배우지 않아도 대충 이게 원칙일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 짐작하시죠. 자, 신청이 원칙입니다. 특히 이때 신청은 공동신청주의, 그 다음 방문신청주의입니다. 공동신청주의, 방문신청주의. 자, 일단 이제 공동신청주의는 잠시 놔두시고요. 방문신청주의, 여기서 방문은 어디를 방문한다라는 겁니까? 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법률 사무, 뭐 등기 업무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기타 법률 사무들, 많은 법률 사무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소송 업무라든지 뭐 신청 업무라든지 이런 많은 법률 사무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업무들은 전부 다 여러분 우편이 가능해요. 가령 여러분 소송을 하시려고 해도 우편으로 소장을 접수할 법원에다가 굳이 가지 않으시고요. 우편으로 다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법률 사무들은, 왜 여러분들 뭐 혼인신고 이런 거 있잖아요. 혼인신고, 뭐 출생신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혼인 안 해보셨어요? 리액션을 좀 보여주세요. 뭐 꼭 혼인 안 해보신 분처럼. 했는데 오래전에 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죠? 예.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내지는 이제 한 번 해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하면 기억이 날 건데 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우편으로 다 가능합니다. 네, 전부 우편으로 가능해요. 우리 법률사무는요, 기본적으로 다 우편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등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아주 중요한 공무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는요, 우편이 안 돼요. 우편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소에 방문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미 아시겠죠? 일단 방문 신청주의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신청주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가령 이제 갑이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고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등기를 해야 되죠? 매매계약 체결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여러분 신청하게 되면 이제 소유권이 갑에서 누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을로 넘어간다, 그죠?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으로 인해서 등기부상, 항상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등기부상 여러분,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입니까? 을이다, 그죠?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갑에서 을로 넘어가니까 등기부상 이익을 얻는 자는 을입니다. 이 이익을 얻는 당사자를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용어를 꼭 알아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익을 얻는 당사자를 권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익을 얻는 당사자, 권리자. 그러면 여러분, 불이익을 입는 자는요, 누굽니까? 등기부상 갑이다, 그죠? 경제상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불리한 거 없어요. 즉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은행에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매매 대금을 받으니까 경제적으로는 불리한 거 없고, 등기부를 기준으로, 항상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게 되니까 갑이 불리하다, 그죠? 그래서 이 불리한 당사자를 의무자라고 합니다.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의무자와 권리자가 둘이서 공동으로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등기의 절차 개시의 원칙입니다. 공동신청주의, 방문신청주의. 의미 아시겠죠? 자, 비교를 하나 하셔야 돼요. 자, A가 X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자식 갑을병 3명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어요. 자, A가 여러분 사망을 했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갑이 먼저 자기 지분 3분의 1만, A가 사망을 하자 자기 지분 3분의 1만 상속등기, 즉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갑이 자기 지분만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 시험에 무지무지 잘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갑이 자기 지분 3분의 1만 먼저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는 상속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갑을병이 다 상속등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등기. 즉 상속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일명 강학상 상속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럼 갑을병이 이제 상속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상속등기는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상속등기는 공동신청이다. 맞습니까? 네, 틀렸어요. 여러분 상속등기 지금 왜 틀렸지 하면서 속으로 지금 공동신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상속등기는 여러분 단독신청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갑이 혼자서 자기 지분만은 상속등기가 되지 않거든요.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권리가 3분의 1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갑을병이 다 상속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갑을병은 보세요.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권리자죠. 다 권리를 취득하는 자 아닙니까? 따라서 갑을병은 여러분 권리자입니다. 권리자. 자, 그러면 등기부상 불이익을 입는 자는 여러분 누굽니까? A다, 그죠? A가 등기부상 불이익을 입는 자 아닙니까? 그럼 A가 사실 의무자가 돼야 되는데 A는 사망을 했어요. 사망한 자가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갑을병이 권리자들만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